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의 이규호입니다. 이번 LS 일렉트릭 버추얼데이 2021 행사에서 고객분들께 고전압 ACB를 소개해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사 신제품 중 하나인 AC 1150V 고전압 ACB 관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퀴즈 이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종료된 후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퀴즈 팝업이 화면 우측에 뜰 예정입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AC 1150V 고전압 ACB는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고전압 ACB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은 풍량이 충분하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을수록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주로 고해발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발 3000m 이상의 고해발 지역에도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CB가 고해발 지역에 설치될 때의 문제점이 소매질이 공기이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아크를 소후하고 절연 회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전격의 ACB 제품을 해발 3000m에 설치할 경우 사용 전압은 전격 전압의 약 80% 수준으로 디레이팅이 불가피합니다. 1150V 고전압 ACB를 적용하면 고해발 지역에서도 사용 전압에 디레이팅 없이 원하는 전격 전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V 태양광 시스템에서도 발전 용량이 대용량화됨에 따라 기기의 대용량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 대용량화에 따라 전류 용량을 대용량화한다면 관련 선로 및 판넬의 도체 최적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해결을 위해 전류를 증대하지 않고 전압을 높임으로써 도체 최적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AC 계통에서 고전압 ACB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접지 시스템, IT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신재생 발전 종류나 형태에 상관없이 고전압 ACB는 고객님이 원하는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루션 제공자 관점에서 최근의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별 DC 측면에서 볼 때 시장 수요는 이미 1000V에서 1500V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발전 용량이 급속도로 대용량화되는 등의 사업 트렌드 변화로 시장에는 뉴노멀 시대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컴팩트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인된 솔루션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V ESS 시장은 고급 DC 제품이 수년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를 지배해오고 있었으나 사업 분야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보다 컴팩트하고 보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P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S 일렉트릭에서는 DC 1500V 4000A의 DC 스위치 디스커넥터를 개발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UL489B와 UL489F 규격을 동시 인증하여 해외 시장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ESS 시장은 꾸준히 대용량화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화재 예방과 관련한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단락사고 및 과전류 보호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세계 최초로 DC 1500V 3200A 대용량 ACB를 보유하였으며 DC ACB는 과전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ESS 시장의 과전류로 인한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PV, ESS 등 DC 계통이 빠르게 진화하고 대용량화되면서 이와 연계되는 AC 계통 또한 높은 전압의 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빠르게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고전압 1150V ACB 등 계통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시장은 설치 환경이 급변하여 현재 해발 3000에서 4000m까지 사용 전압에 디레이팅 없이 ACB를 적용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고전압 1150V ACB는 해발 고도가 높아져도 더 높은 사용 전압이 필요하더라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되어줄 것입니다. A12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전압 A12인 AV 타입 1150V A12입니다. 본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격 전압으로 업계 내 최고 수준인 800, 900, 1000, 1150V에 적용 가능한 A12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PV 태양광 발전이 대용량화되고 풍력 터빈이 해발 3000m 이상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사의 AV 타입 A12는 보다 높은 전격 전압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PV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전압, 풍력 발전 시장의 해발 고도 상향을 위한 고전압 제품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좌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 해발 고도에 따른 전격 전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풍력 발전 컨버터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으며 기존 당사의 A12와 모든 액세서리를 공용화하였고 기기의 유지 보수와 교체도 용이하기 때문에 고전압 A12의 적용 및 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전압 A12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프레임을 기준으로 볼 때 당사의 AV 시리즈는 사용 전압별로 다양한 차단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본 고전압 A12는 IT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사 고전압 A12의 단락 최대 차단 용량은 900V에서 75kA와 1150V에서 50kA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력 시스템에 기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기기의 온도 성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보고 계신 온도 디레이팅 표는 모든 AV 시리즈 제품이 주위 온도 70도까지 적용 가능하며 사용 환경에 따라 보다 안정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환경이 가혹하더라도 당사에서 고객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OCR 스마트 트림 유닛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0.5% 계측 정밀도와 다양화된 개전 요소들로 개통 운영 안정성이 보다 향상되었고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ACB 수명 예측, 내부 CT 단선 및 OCR 내부 온도 감시 등 비정상적 상태 감시 및 기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NFC와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모바일 기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제품 상태를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ERMS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트림 유닛은 ICT 융합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LV 솔루션 서비스에 접속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경우 이월드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제일 하단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세미나 관련 퀴즈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뜨는 퀴즈 팝업을 보시고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LS 일렉트릭 버추얼데이 2021 행사에서 IMD 소개를 맡은 스위치기어 연구팀 박민수입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퀴즈 이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종료된 후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퀴즈 팝업이 화면 우측에 뜰 예정입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순서는 IMD에 대한 도입 배경, IMD의 측정 원리, LS 일렉트릭의 IMD를 소개하는 순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도입 배경에서는 ESS 및 태양광 단지에 IMD가 도입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MD는 인슐레이션 모니터링 디바이스로 절연 감시 장치라고도 합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이란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는 계획이며 20년도 7월에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데 속도를 더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비율 증가,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및
태양광과 연결되는 ESS 등의 증가로 인하여 DC 전원을 갖는 DC 계통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기는 DC와 AC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DC가 AC에 비해 크게 불리한 점은 접지극의 전식 문제입니다. 전식은 쉽게 말해 전기적 부식으로 금속의 누설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합니다. DC는 접지극의 극성이 주기적으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으로 변하는 AC와 다르게 항상 플러스극 또는 마이너스극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플러스극에서 접지극과 이온이 결합하여 접지극에서 떨어져 나가는 전식이 AC에 비해 100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DC 선로에서는 접지극을 사용하지 않는 비접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DC는 전식 문제로 인하여 비접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접지 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저압 전기 설비 표준 KSC IEC 60364에서 계통의 접지 방식을 TN, TT, IT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문자는 계통의 전원의 접지에 관한 것으로 T와 I는 각각 테라와 아이솔레이션을 의미하며 T는 전원을 대지와 접지, I는 대지와의 접지를 하지 않거나 고저항을 통하여 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자는 계통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접지에 관한 것으로 T와 N은 각각 테라와 뉴트럴을 의미하며 T는 기기의 노출 도전부를 대지와 연결, N은 노출 도전부를 중선점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접지 계통은 IT 계통으로 전원 측은 대지와 접촉하지 않고 계통에 설치된 기기만 대지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IT 계통은 TT와 TN 계통과 달리 전원이 접지에 연결되지 않아 일선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가 매우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IT 계통은 일선 지락사고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선 지락사고 시 고장 전류가 매우 작기 때문에 고장 검출이 힘들어 고장 상태로 운전 중 다른 선로에서도 지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단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계통은 일선 지락 발생 시 고장 전류가 작기 때문에 고장 전류로 고장 검출이 힘듭니다. 따라서 GPT를 이용하여 지락을 검출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선로와 같은 DC 선로에서는 GPT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IMD를 이용하여 지락 고장을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측정 원리입니다. IMD는 비접지 계통에서 선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IMD는 계통으로 신호를 주입하여 다시 돌아온 신호를 이용하여 절연 저항을 계산하며 주입하는 신호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이번 측정 원리에서는 펄스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의 측정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MD의 내부 구조는 그림과 같이 계통에 신호를 주입하는 신호 발생기와 계통과의 연결을 위한 커플링 저항, 들어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저항 및 연산을 위한 MC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D는 비접지 계통에서 선로와 PE 사이에 설치됩니다. 비접지 계통과 PE 사이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절연 저항뿐만 아니라 누설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IMD의 측정 원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IMD에서 본 전체 등가회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계통의 전원 임피던스와 선로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등가회로에서 IMD는 절연 저항과 누설 캐패시턴스와 병렬로 구성됩니다. 이때 절연 저항은 전체 계통 내의 각 절연 저항의 합성 저항값이며 누설 캐패시턴스 역시 계통 전체의 합성 캐패시턴스입니다. IMD 내부의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된 신호는 P2를 통해 계통에 주입되어 절연 저항과 누설 캐패시턴스를 거쳐 다시 IMD로 회귀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호 발생기에서 주입된 신호에 의해 누설 캐패시턴스가 충전 또는 방전을 완료 후 IMD 내부에 인가되는 전압은 IMD 내부 저항과 절연 저항 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발생된 신호의 크기가 50V이고 IMD 내부 저항의 크기가 100kΩ일 때 IMD로 회귀한 신호의 크기가 25V일 경우 절연 저항의 크기는 100kΩ이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제 측정 저항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그림의 UMC과 같으며 이때 내부 저항값과 인가된 신호의 크기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므로 절연 저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호 발생기에서 주입된 신호에 의해 누설 캐패시턴스가 충전 또는 방전을 완료한 후에 전압비를 이용해야 정확한 절연 저항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누설 캐패시턴스가 커지면 충전과 방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측정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IMD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일 비접지 계통에 2대 이상의 IMD가 설치되어 동작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측정 신호의 중첩입니다. IMD는 측정 신호를 주입하여 돌아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2대 이상의 IMD가 설치될 경우 각 IMD에서 주입한 신호가 중첩되어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IMD의 내부 저항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IMD에서 본 계통의 등가회로에서
절연 저항은 전체 계통 내의 각 절연 저항의 합성 저항값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의 IMD에서 측정된 결과는 전체 계통과 동일 계통에 설치된 다른 IMD의 내부 저항의 병렬 합성값이므로 실제 계통의 절연 저항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IMD가 2대 이상 설치될 경우 측정 동작은 한 대만 수행해야 하며 동작 중이지 않은 IMD는 계통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제품 소개입니다. LS 일렉트릭의 IMD 명칭은 IMD1000입니다. IMD1000은 AC와 DC 계통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AC 900V, DC 1150V까지 사용 가능하며 커플러 장치인 IMD CP15와 같이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AC 1150V, DC 1725V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IMD1000은 1kΩ부터 10MΩ까지 독립적으로 설정 가능한 알람을 4개 가지고 있으며 최대 2000마이크로패럿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픽 LCD가 적용되어 현재 측정값 및 알람 설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퀵뷰 기능과 시간 경과에 따른 절연 저항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렌드 및 이벤트 레코드 기능이 있습니다. IMD1000은 기본적으로 모드버스 RS485를 제공하며 자사의 이더넷 컨버터를 사용 시 모드버스 TCP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D1000의 필드 테스트 결과입니다. 시험은 ESS가 연계된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하루 동안 태양광 및 ESS 동작에 따른 절연 저항을 측정하였으며 선진사 제품과의 동작 비교를 통하여 정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 2대의 IMD를 동시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조건의 다른 두 날의 데이터를 비교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운전 조건에 의한 측정 오차는 있었지만 선진사 IMD와 유사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같은 태양광 발전단지 내에 다른 판넬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선진사와 유사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IMD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경우 이월드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제일 하단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세미나 관련 퀴즈 섹션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뜨는 퀴즈 팝업을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MD 제품 세미나를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